안녕하세요, 섬섬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죠. 제가 요즘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네. 현재 저의 상태와 그리고 제가 새로운 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 가게 된 계기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새로 듣게 된 저의 병명인 bipolar depression인데 양극성 우울증이라고 한국어로는 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여태껏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은 많은데 이번 무기력증은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자세를 바꿀 힘조차 없어가지고 눈만 떴다가 감았다 반복하면서 진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무기력함은 진짜 처음 경험해봐서 너무 무서웠는데 그날 적은 메모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무기력감에 함몰되어 온몸이 마비되는 느낌. 움직이면 나아질 걸 알면서도 밖에 나가면 지금보단 나아질 걸 알면서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것. 너무나도 끔찍한 그 느낌. 그냥 침대와 하나가 되어 할 수 있는 거라곤 호흡을 하며 잠이 드는 것. 제가 적은 메모인데 정말 말대로 자는 것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나도 끔찍해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새로운 병원을 갔는데 제가 여태껏 겪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리뷰에 대한 영상을 찍었었죠. 거기서 잠깐 언급했던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봐주셨던 교수님이신데 교수님께서 갑자기 그만두셨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었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공감도 많이 해주시면서 조금 직설적인 말과 설명과 더불어서 위로도 해주셨던 분인데 다행히도 동네 병원도 성모병원이랑 협업 병원이어서 그 교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병원을 개원하신다고 알려주셔서 제가 찾아뵙게 됐어요. 교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나눈 상담 내용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처음 병원에 가면 작성하는 그런 설문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보통 점수가 5가 넘으면 미세하게 우울증이 있다고 본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제 점수는 무려 20점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교수님께서도 상태가 진짜 많이 심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상담 중간중간에 계속 새로운 질문들을 하셨는데 상담 끝에 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신 내용은 처음 듣는 병명이었어요. 바이폴러 디프레션이라고 양극성 우울증이라는 병명이었는데 흔히 양극성 장애 또는 조울증으로 많이 들어봤었어요. 바이폴러 디소더는. 근데 조울증 쪽에 조증사파와 우울사파가 같이 섞여 있는 바이폴러 디프레션 양극성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극성 우울증보다 우울을 더 심하게 겪는 편이라고 하셨어요. 먼저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영상을 찍는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제게 바이폴러 디프레션을 의심하는 데에는 크게 4가지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는 감정 기복이 있다. 들뜨고 흥분되는 상태가 종종 나타나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동적이다. 우울할 때도 화나거나 웃기거나 하면 감정이 잘 올라오는 편인가?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정말 우울할 때 식욕이 감소할 때도 있지만 증가할 때도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체중 감소가 심하게 왔었거든요. 근데 반면으로 어쩔 때는 우울할 때 더 공허한 마음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나비 팔과 다리에 달린 것처럼
무기력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메모장에 적은 것처럼 팔과 다리가 침대에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했잖아요. 그 정도로 무기력감을 제가 느꼈었는데 정말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4가지 문항에 다 들어맞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단극성 우울증이라고 Unipolar Depression 으로 찾아온다고 해요. 즉, 한 가지의 극을 띤 우울증이죠. 근데 제 증상은 양극성을 띠는 우울증이라고 하셨어요. 매우 드물지만 존재한다고 하셨어요. 가족, 친척 중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분이 있냐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양극성 우울증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양극성 우울증이냐 단극성 우울증이냐는 진단하기가 되게 까다롭지만 중요한 이유가 치료에 투여되는 약이 다르다고 해요. 항우울제 중에서도 이제 몸을 깨우고 기분을 조금 업시키는 약이 있는데 모든 우울증 증상에 치료제를 쓰이지만 바이폴러 디프레션은 조금 다른 약을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제가 약을 안 먹은 지 또 몇 달이 돼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아마 2, 3주가 걸릴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손가락을 움직일 힘조차 없는 우울사파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조증의 상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느끼는 것이 양극성 우울증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인터넷에 제가 궁금해서 양극성 우울증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확실히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은 자료 중에서 양극성 우울증은 단극성에 비해 불안, 흥분, 초조, 불면증, 신체 증상 등이 적고 오히려 늘어지거나 무기력하고 덜 움직이는 편이고 과수면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양극성 우울증은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울증이라 하더라도 양극성 장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양극성 장애의 가족력, 두 번째는 항우울제로 투여로 유발된 경조증, 세 번째는 3번 이상 재발된 우울증, 네 번째는 비정형 특징을 가진 우울증, 다섯 번째는 이르게 발병한 우울증, 20대 초반, 산후우울증이나 이제 일곱 번째는 항우울제에 반응이 없는 우울증 등이다. 제가 교수님을 찾아뵌 이유 중 하나가 동네 병원을 다닐 때는 그래도 한 몇 개월을 다녔는데 약이 정말 효과가 없었어요. 아무리 바꿔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게 먹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제 교수님께서 조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항우울제에 반응이 없었던 걸로 보아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제가 양극성 우울증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새로운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극성 우울증에 대해서 처음 들어요. 양극성 장애, 이제 조울증, bipolar disorder 이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bipolar depression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여기에 띄어드리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차이점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2주 동안 약을 복용한 후에 상담을 갔을 때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각자마다 살아가는 상황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아픔과 병명도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 쉽지 않은 세상을 더 아픈 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꼭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꾸준히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이 부족하고 뭐 하나 자랑할 거 없지만 제 영상과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공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사랑해주셔서 견뎌내주셔서 버텨내주셔서 그리고 존재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아내느라 너무나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